자,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할 단어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입니다. 딱 보면 뭔가 어려울 것 같아. 우린 지금까지 2차 방정식만 열심히 풀어왔는데 이제는 3, 4차 방정식을 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좀 고민이 되는데 사실 오늘 쌤이 이 강의 설명할 게 거의 없어요. 한 10분 안에 끝날 것 같아. 왜냐면 이 3, 4차 방정식을 풀 때 필요한 개념을 이미 1단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쌤이 사실은 오늘 이 강의는 1단원을 복습하는 강의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면 여러분이 이쪽 단원 문제 하나도 틀릴 게 없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자, 3차, 4차 방정식인데 사실 오늘 강의는 선생님 지금 이 한 문장으로 끝나거든? 3, 4차 방정식 어떻게 푸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인수분해해. 이게 끝이에요. 3, 4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우리 2차 방정식도 해법은 비슷해. 선생님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나요? 라고 하면 인수분해해 라고 해서 우리가 풀잖아? 근데 가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나면 우리가 그때는 근해 공식을 쓰기도 했었죠. 근데 3, 4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해 공식이 있긴 하지만 고등학생한테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생으로서 만나게 되는 모든 3차, 4차 방정식은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3, 4차 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바로 조립제법, 그 다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 조립제법, 인수정리 들어봤는데 뭔가 또 약간 가물가물하지? 이따 쌤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야. 자, 하기로 하고요. 결국 모양새는 이거야.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만나게 되면 그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여기가 1차식, 1차식, 1차식 이런 모양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해서 0이 됐다는 말은 요놈이 0이거나 요놈이 0이거나 요놈이 0인 거거든? 근데 우리는 1차 방정식은 너무나 쉽게 눈 감고도 풀 수 있잖아? 소리만 들어도 풀 수 있어. x 빼기 1이 0이다? x는 1이지. 바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도 합니다. 1차식과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는 2차식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1차 방정식 하나 풀고 2차 방정식 하나 푸는 거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쉬운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인수분해 할 때는 뭐가 쓰인다고? 인수정리, 조립제법 쓰인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풀어주게 되면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제 모양새가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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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1차, 1차, 2차 이런 경우 있을 거고요. 2차와 2차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이거 충분히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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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그럼 사실은 1차 방정식 4개 푸는 거나 마찬가지야. 또는 1차, 1차, 2차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도 하거든. 그럼 1차 방정식 2개, 2차 방정식 하나 푸는 거야. 그 다음 2차에 2차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 2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했다시피 4차 방정식은 조금 특이한 형태가 있어. 그 특이한 형태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는데 그 특이한 형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자,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푼다?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푼다라는 거. 그렇죠? 여기 뭐 하는 거야? 왜 x제곱을 t로 치환해? 바보. 지금 더워가지고 미쳤어요.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게 아니고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해죠?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한다. 그래서 공통 부분 t로 치환하면 여러분이 인수분해 하기 편하게 모양이 바뀝니다. 두 번째,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었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특별한 4차 방정식 하고 있는 거야. 특별한 4차식.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특별한 4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할 필요가 없는 더 쉽게 풀 수 있는 특별한 4차식을 말하는 겁니다. 복 2차식 같은 경우는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이렇게 푸는 법이 있었어. 복 2차식이 뭐였니?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그 식 복 2차식이었죠. 그래서 복 2차식은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접근한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근데 말로만 하면 잘 모르겠고 한번 기본적인 문제 한 두세 개만 풀면서 이쪽 감을 좀 잡고 들어가자고요. 자, 쌤이 이것도 그냥 지워버릴 텐데 본질은 다 이해하시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3, 4차 방정식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쌤 문제 하나 내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을 풀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결국 해야 되는 일이 요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건데 3차식,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쓴다 그랬어. 근데 지금 인수정리가 살짝 가물가물하지? 복습 한번 해볼까? 인수정리가 뭐였냐면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인수를 찾게 해주는 정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런 거였지. 어떤 식 fx가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예전에 1단원에서 나눗셈 배울 때 했던 이야기야. 어떤 다항식이 이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fx는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항상 했던 작업 예전에 뭐였어? 양변에 뭐 대입하자? a 대입해보자 이거였죠? 양변에 a를 대입해보면 우변 당연히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fx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으로 표현이 됐으니 인수분해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fx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집니다.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이걸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했던 거야. 기억나시나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첫 번째 줄만 있으면 그 다음 줄은 자동으로 나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3, 4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이 세 번째 식과 네 번째 식 요 표현에 집중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 다항식 fx가 있을 때 그 fx라는 식에다가 a를 대입해서 0이 된다고 하면 그때 fx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걸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결국 우리가 3,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 a 값을 찾는 거야.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0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근 하나를 찾는 거거든. 근. 그럼 선생님 이 근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 이 a는 어떻게 찾나요? 머리가 좋아야 찾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고 찾는 법은 사실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라는 이런 방법이 수학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이거 너무 막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야.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근 하나 찾는 방법, 요 a를 찾는 방법은 이 중에 하나다 이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 1, 1의 약수분의, 그럼 1이죠. 상수항 6의 약수 1, 2, 3, 6.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2, 3, 6. 그 숫자 중에 하나가 이 a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뭔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거의 대체로 0이 됩니다. 그 안 되면 2나 마이너스 넣어보면 거의 대체로 0이 돼요. 혹시 그래도 안 되면 진짜 이 방법대로 찾아서 해볼 수는 있어요. 여기다 뭘 넣어야 0 됩니까? 1 집어넣으면 0이 되죠. 이 녀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것은 이 자식이 누굴 인수로 가진다?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예요. fa가 0이다. fx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진다. 됐죠? 그 다음 이 녀석을 인수로 가졌고 얘는 뭐냐? 이거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옆에 있는 이 몫에 해당하는 거야. 몫.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몫을 찾아야 되는데
3차식을 이 녀석으로 나눴을 때 몫을 찾을 때 빨리 찾는 방법은 조립제법이 있잖아. 그래서 이번엔 조립제법을 싹 써보는 거야.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차례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1 넣어서 0 됐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해서 여기가 무조건 0이 돼야 돼. 이게 0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야. 지금 나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결국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다 기억할 수 있죠? 조립제법? 그럼 이 녀석이 또 인수분해 되네. x 빼기 1에 x 빼기 3에 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잡해 보였던 3차식이 결국 1차, 1차, 1차 3개로 인수분해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는 x를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x 값은 1, 3, 빼기 2다 라고 3개의 실근을 딱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됐죠? 다 기억났죠? 이게 인수분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이다. 인수정리 꼭 좀 다시 기억하자. 주어진 3차식, 4차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0이 되게 하는 A값 하나 찾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야. 그 A값 찾는 거 과정은 이렇지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 중에 하나 거의 대부분 된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찾고 나서 옆에 이 녀석 QX를 찾으려면 당연히 조립제법 쓰는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4차식이 나와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뭘 하면 좋을까? 특이한 4차 방정식 하나 해볼까요? 그냥? 특히 여러분이 공통 부분이 있는 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 하나 해보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념 강의. 자, 다음 4차 방정식 풀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돼.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형태가 딱 보니까 보기차식이네? 그럼 좀 쉽게 푸시는 방법이 있거든? 어떻게?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요. 그럼 주어진 식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는 0이 되는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그럼 뭐 여기서 근해 공식 써야 되나? 그러시면 안 돼. 무조건 3,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끝까지 해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 하나요? 예전에 배웠는데 보기차식에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합차 공식의 형태로 변형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요거 오랜만이라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 다시 한번, 이건 복습이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차 공식으로 변형하나요? t제곱 플러스 4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로 일단 변형해줘요. 왜냐면 그래야만 얘가 t 빼기 2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 꼴이 되잖아? 우리 지금 이 제곱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건 8t, 이건 4t니까 다르지? 뒤에 뭐가 필요하다? 빼기 4t가 필요해요. 그러면 t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빼기 4t가 되면서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선생님 근데 합차 공식이 아닌데요? 제곱 빼기, 여기 제곱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원래 t가 뭐였니? x제곱이잖아. 넣어보자. t에다가 x제곱 넣어보면 내가 딱 원하는 모양이 나와요. 이건 4x제곱이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죠? 4x제곱은 2x의 전체 제곱이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x의 전체 제곱은 0 해서 이제 합차 공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써봅니다. 여기다가. 자, 이거 먼저 쓸게요. 내림차순으로.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빼기 2x 마이너스 2는 0.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더 이상 인수분해는 진행할 수가 없죠. 모양새가. 결국 2차 방정식 2개로 끝났다 이거야. 저 주어진 4차식이 결국 2차 방정식 2개로 쪼개진 거고, 이거 풀어버리면 짝수 근해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절반제곱 빼기 ac 하면 3이 되겠습니다. 실근 2개 나왔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1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절반제곱 빼기 ac. 똑같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1 뿔마 루트 3이라는 4개의 실근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4차 방정식을 해봤는데
그냥 1단원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쫄지 마시고 잘 기억이 안 나면 1단원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아, 인수분해 이렇게 했었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이쪽을 완벽하게 정복하시기 바랍니다.